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짧지만 소름 끼치는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만 정말 또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참여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중3 때 수련회 갔었던 때 얘기고요. 그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3학년 때 수련회를 가는 거다 보니까 막 유스호스텔 이런 데가 아니라 통나무로 된 그 독채를 한 반에 2개씩 이렇게 주셨었어요. 그때 마지막이라서 오, 그런지. 예.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다들 이렇게 한 방을 다 같이 써본 게 처음이기도 하고, 일단 분위기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환하고 이쁘고 이래가지고 다 신이 났었는데, 그때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예. 이제 자려고 하니까 그날 좀 피곤했어요. 활동이 많았어가지고 다 같이 이불을 다 깔고 20명 좀 안 되는 애들이 자려다가 보니까는 좀 다닥다닥 붙어서 자야 돼가지고 그 통나무 집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었냐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딱 2층이 아니라 그 창문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다락 같은 게 1m 폭 정도로 좁은 다락이 삥 둘러서 있는 그런 숙소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2명 정도밖에 위에서 잘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명 빼고는 다 밑에서 이불을 깔고 다닥다닥 붙어서 자기로 했었는데 저는 한가운데서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들이 구석자리 좋아하는데 저는 아무데나 쓰러져서 일단 누웠는데 예. 잠이 들락말락하는 그 사이에 누가 화장실 불을 탁 켜더라고요. 갑자기. 오, 그래가지고 너무 환해지니까 제가 제일 그 환한 빛이 딱 비추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다들 몇 명이 이러고 좀 짜증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짜증을 냈는데 잠이 깰까봐 일부러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둡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불을 켰다는 거는 누군가 화장실에 가서 나오면서 자기 자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제 자리 주변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구조여서 안 밟히려고 몸을 막 웅크리고 머리도 안 밟히려고 막 정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빨리 얼른 지나가라 이런 뉘앙스를 팍팍 주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도. 분명히 제 앞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림자도 느껴지고 분명히 조금 어두워져서 야 지나가겠구나 싶어서 웅크린 거였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순간 그냥 잠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일어났는데 다음날 애들이 엄청 짜증을 내면서 도대체 어제 그거 누구냐? 어제 누가 그렇게 화장실 계속 들락거리고 누구냐고 소리 질러도 말도 없이 계속 그러고 했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 한 번만 기억을 했는데 제가 자는 사이에 계속 그랬나 봐요. 잠이 들고 오, 나서도 계속 누가 불을 켜고 누구야 이랬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또 불이 딱 꺼지고 또 예. 불탁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돼서 애들이 너무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그런 거 못 때렸는데 했는데 친구가 너는 피곤했는지 잘 자던데 너 쪽으로 불이 계속 켜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누군가가 새벽에 장이 탈이 났는데 말하기는 민망하고 좀 그러니까 말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건 16살 때니까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락에서 잤던 친구 2명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를 A랑 B랑이라고 한다면 A라는 친구랑 만나게 돼가지고 막 그때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자서 기억 날지만 안 날지 모르겠지만 A라는 친구가 저한테 혹시 자꾸 누가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 기억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다고. 근데 나는 애들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보진 못했다. 한 번 정도밖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때 사실 B라는 친구랑 비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다가 자려고 위로 올라간 거였대요. 근데 예. 계속 누가 화장실 들락거리니까 나중에는 누구야? 거기 누구야?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가더랬다고 저한테. 그래서 예. 그랬냐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B가 응, 응 이러면서 호응을 해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B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돌비야?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허공만 뚫어지게 보고 있어서 돌비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계속. 그렇게 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탁 치면서 돌비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를 엄청 빠르게 딱딱딱딱딱 부딪히면서 오, 친구가 이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겁나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돌진하면서 막 흔들면서 이름을 엄청 크게 불렀는데 응? 왜? 이러더래요 B가. 예. 그래서 너 방금 왜 그런 거 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난 네가 얘기하는 거 대답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장난을 칠 만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B라는 친구는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수줍고 그런 장난이라고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장난을 자기 재밌자고 치는 애가 아니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 A라는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넘어갔다고 저한테 나중에 뒤늦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난히 A라는 친구 주변에 그런 일이 좀 많았는데 A라는 친구는 알고 보니까 할머님이 신을 받으셨던 적이 있는 보살님이시기도 하고 약간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원래 그런 기운이. 네, 근데 그런 건 느꼈던 건 둘째치고 저희 반 전체가 그걸 다 보고 느꼈으니까 그거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당시 반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했던 것도 아닌데 그걸 누가 그렇게 장난을 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서 저희는 아직도 만나서 이런 얘기는 잘 안 꺼내요.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끝내지 않았었어요. 이게 수학여행 가서 좀 공포 사연이나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에게 살짝 뭔가 실렸던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네요. A라는 친구가 갑자기 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을 건데 귀신이 그런 거보다 제 네. 아는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더 좀 무섭더라. 그러게요. 아이고. 네. 오늘 그래도 짧지만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급하게 네네. 또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시간이 짧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제 사연은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사자, 귀신 신자. 그러니까 저는 귀신은 잘 못 보고요. 요괴나 신령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를 가끔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영안 같은 게 시력이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귀신이나 그런 존재들이 내는 소리를 못 듣게 됐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이게 쓰셨지 이게 불러주시진 않았거든요. 예. 그거는 한 상금 당첨됐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꿈에서도 실제로도 본 상황 하여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는 결국은 그 소리의 유무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보더라도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건 진짜라고 생각해서 놀라서 바로 깨요. 제가. 예. 좀 조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본 존재들 중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제일 위험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2013년 6월 2일 당시 저는 어학연수로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운타운이라고 도시 중심가를 걷는데 검정색 로고를 감싸고 입은 마른 남자 한 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로브요? 당시 기간이 위저드 월드 코미콘이라고 해갖고 일종의 코스프레 하는 것들 많이 오는 그런 행사 기간이라 갖고 코스플레이어인가 해갖고 할 일도 없어서 따라가 봤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행사장인 컨벤션 센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고 물건샵 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중고 물건샵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잿빛 날개를 펼치더라고요. 예? 뭔 장치인가. 역시 양덕이 덕 중에 덕이라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그대로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하늘로요? 근데 이게 날개짓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리니까 제가 평소에 한국에서 보던 존재들이랑 비슷한 거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 건너가면 이런 존재를 못 볼 줄 알았는데 겁도 먹고 또 이게 완전 미친놈 소리 들릴 거 아닙니까? 영어로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거의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된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며칠 뒤에 6월 5일 날 그 철거 중인 옆 건물이 그 중고샵 건물을 덮쳐갖고 무너져갖고 6명이 죽고 14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서양의 사신인 죽음의 천사였던 거고 저는 그 죽음의 천사가 데려갈 대상을 탐색하러 왔던 걸 봤던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짠뜨물도 안 하고 그냥 채팅창에 치고 말았을 텐데 예. 이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돌비 라디오를 듣던 중에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시골도 아니고
카페거리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뭔 일인가 해서 그 생방송 듣다가 살짝 밖을 봤는데 그때 저는 로브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존재가 맞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은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마음이 빙숭숭하긴 했는데 얽혀봐야 좋을 것도 없고 억지로 잠들었는데 꿈에서 3명 정도 사람이 오피스텔 그 근처를 순찰하는 듯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세히 가봤더니 검정 도포에 갓을 쓴 약간 클래식한 저승사자더라고요. 개꿈이겠거니 하고 혹은 돌비님 방송에 채팅이나 쳐볼 생각으로 소재 정도 되겠거니 하고 다가가갖고 별 생각 없이 저승사자들한테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난 귀신이나 그런 존재들의 소리를 못 듣는데 혹시 3명이 다냐? 1명 더 있는 거 아니냐? 반쯤 장난삼아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시도도 안 해봤고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가운데 서 있던 저승사자가 양쪽의 차사들을 한 번 딱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가리킨 다음에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고 시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꿈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죠. 얘들도 소리를 못 냈으니까요. 오호호. 그 이후로 꿈에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진 않는데 저한테도 별일은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제가 있는 도시에서 사망사건 한 건이 났고 바로 옆 도시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졸다가 유아프레스 기계에 끼어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진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짤댐을 신청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승사자들한테 인사를 할 때 제 이름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려요. 본인의 그게 이름을. 조금 반전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래도 이렇게 긴장하신 와중에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일단 저는 돌비 라디오에서 나오는 뭐 신기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일반인이고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강원도 원주에서 겪은 일이고 시기가 한 2009년 2월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한 저녁 8시쯤이었고 제가 집에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날씨가 되게 흐리고 눈 오기 전 날씨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어둡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거든요. 제가 경찰서 쪽에서 가기 시작했는데 앞에는 원주천이라고 하천이 흐르고 쭉 다리를 건너서 직진을 하면은 중앙시장이랑 KBS 사거리 쪽 방향이고요. 예. 그리고 화살표 꺾어지는 부분 있죠. 거기가 제가 가는 길인데 그쪽이 원주의 그 남부시장 쪽이에요. 예. 제가 집이 그쪽이라 가지고 날씨 겁나 춥다 이러면서 패딩코트 막 후드 뒤집어 쓰고 막 가려고 딱 틀었는데 콩나물 같이 그린 거 있잖아요. 쭉 그게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고수부지 뚝방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짝 위로 올라온 도로인데 오른쪽은 차도로고 그리고 왼쪽은 하천이에요. 그래서 딱 꺾어서 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제가 걸음을 딱 멈췄거든요. 그 순간 제가 영안이나 그런 신기가 있는 건 아닌데 동물적으로 그냥 멈추게 되고 굉장히 뭔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이 길이. 오. 근데 아까 말했지 너무 추워가지고 아씨 몰라 이러고 집이나 빨리 가자 이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잘렸지만 위로 길이 쭉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랑 하천이랑 번갈아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예. 그래서 이쪽 길로 사람이 원래 하나도 안 다니나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가로등이 시작되는 부분쯤에서 검은 사람으로 그때 생각했는데 검은 형체가 점점 제 쪽으로 맞은편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가고 있는데 이게 멀리 있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눈 시야로 점점 100m, 70m, 50m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괜히.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온몸에 털이 동물적으로 막 쭈뼛쭈뼛 서는 거 있죠. 오호호. 그러니까 예. 머리 끝 그 정수리 막 귓속 안에 있는 털이 막 다 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몸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 막 떨리는데 그래서 저거 뭐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그냥 왜 이렇게 무섭지? 이 생각만 하고 근데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게 무서우면 도망가면 되는 건데 그 고수부지라고 했잖아요. 예.
오른쪽은 2, 3m 아래 낭떠러지 차도로고 왼쪽은 되게 가파른 하천이라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가야겠다. 이래서 제가 발끝만 보고 딱 가는데 그게 점점 다가와요. 10m, 5m, 3m. 근데 제가 거기에서 생각을 한번 잘못한 게 그냥 사람 얼굴 한번 확인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자. 제가 이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제 어깨 왼쪽으로 그 물때가 딱 스쳐 지나갈 때쯤 왜 우리 그냥 길거리 사람 지나가면 한번 쓱 보고 눈 마주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한번 왼쪽으로 딱 치켜 올려 봤거든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 눈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얼굴에 눈코입이 없다고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분명히 형체가 검은색이 있는데 눈이 마주친 것까지 느꼈는데 얼굴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 그리고 머리카락은 어깨에서 허리까지 되게 긴 상태였는데 남녀 구분은 안 됐거든요. 예. 이게 사람이라면 남녀 구분이 됐을 텐데 그 상태로 뭐 1초 되는 찰나였나? 딱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귀에서 막 삐하고 이명 소리도 나고 와. 막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뛰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이렇게 그때 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내 뒤에 따라오나?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면은 2009년 그때 당시에 막 묻지마 살인 사건이랑 막 연쇄살인마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되게 정신 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예. 제 왼쪽 그림자를 보면서 제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갔거든요. 그 고수부지기를. 왼쪽 그림자를 곁눈질로 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뭐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안 쫓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았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내가 요새 뭐 기가 허한가?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막 릴렉스 하면서 막 저 앞에 사람들도 보이고 번화가 불빛도 보이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뒤를 딱 돌아봤거든요. 근데 몸을 아예 다 틀어서 그냥 길 전체 제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딱 시선을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검은 귀신이. 근데 그게 어디 서 있었냐면은 아까 저랑 마주쳤을 때 있죠. 스쳤을 때. 저 멀리 저랑 딱 마주쳤던 곳에서 저를 딱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안 가고. 소름끼쳐. 오. 그래서 그 순간 저도 저게 왜 가던 길 안 가고 저기에 서 있지? 라고 딱 생각이 든 순간 그게 가로등 두세 개를 막 건너뛰면서 저한테 확 하고 날아오더라고요. 우와. 그 여국에다 그것처럼. 땅땅땅. 그 순간 제가 정신줄을 놨어요. 네네. 예. 정신줄을 딱 놓고 그냥 으아! 제가 살면서 그렇게 비명 질러본 경험이 없었는데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막 주변에 사람이 있던 없건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냥 집까지 전력 질주를 해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와, 이건 완전 이게 맨정신에서 귀신 보신 고수. 거잖아요. 네, 진짜로 너무 뚜렷하게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로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신 분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굴이 없는데. 어렸을 때 달걀 귀신, 몽달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거. 근데 이상하게 그게 시선은 느껴지더라고요. 눈, 코, 입은 오. 없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저도 되게 놀랐는지 그때 집에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미친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근데 지금은 그때 이후로 거의 한 7,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씩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정신 나가고 놀란 사람 많이 봤는데 너처럼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도 너가 되게 놀랐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머리카락은 있었다. 얼굴은 없었는데 그게 더 소름 돋네요. 네,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이게 남녀 구분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딱 들었을 때 느낀 거는 그냥 하천을 지나가던 귀신이었는데 그거를 보신 거잖아요. 지금 참여자분께서. 네, 맞닥뜨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얘 나 보는구나 하고 그때 거기 가만히 서서 지켜보다가 한 번 더 뒤돌아보면 내가 달려간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싶어요. 예, 그게 마주쳤던 데서 안 가고 서서 저를 바라본 게 더 무섭더라고요. 마지막에. 뚝방길이 워낙 원주천이 길어서 아, 원주천. 아까 그 원주 경찰서랑 제가 중앙시장 말씀드리면은 원주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네, 저도 절대 안 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제가 새로 아파트를 이사를 하고
같이 그 일을 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이 올해 나이가 53입니다, 50세. 성격이 강인하고, 절대 뭐 빈말을 하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아파트 집들이를 하기 위해서 휴지 있잖아요. 집들이 네. 하면 우리 흔히들 휴지 한 세트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휴지를 한 세트 사가지고 아파트에 왔어요. 집들이 한다고. 집들이를 와가지고 어느 집이나 똑같이 집들이 하면 와서 뭐 밥 먹고 뭐 집도 구경하고 인사도 하고 하듯이 와가지고 집도 구경하고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밥도 먹고 TV도 보고 뭐 서로 뭐 재밌게 장난치고 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그날 밤에 저는 피곤해가지고 일찍 그 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저 혼자. 근데 그 형님은 밤 10시에서 자정 1시 가까이 거실에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혼자서 놀다가 1시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예. 저는 그때 골아 떨어져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그 형님이 한 새벽 1시 가까이쯤 돼가지고 제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이죠 이제 다음날 새벽 5시 돼서 갑자기 이 형님 딱 일어나더니 새벽 5시에 집을 가겠대요. 예? 그때 저는 새벽 5시 딱 또 깨어나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라서 뭐 때문에 집에 가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있었는데 가보시려면 가보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쁘신 일 있으면 가시면 되죠 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배웅하고 보내드렸는데 문제는 그날 배웅하고 보내드린 날이 아니라 보내드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형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점심때 밥을 먹고 그 형님하고 저는 기술자다 보니까 그 형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면 어디에 공사가 있으면은 뭐 어디에서 공사를 하나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통화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렇게 통화를 하던 도중에 이 형님이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날 이 형님이 들려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게 팩트예요, 팩트. 예. 이 형님 하시는 얘기가 사실 그날 내가 동생 집에 집들이 갔던 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진짜 재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을 안 하고 망설였는데 거기서 동생 혹시 가위 눌린 적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예. 아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무슨 일 있나 하면서 딱 형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사실 자기가 그날 새벽에 일찍 집에 갔잖아요. 그날 뭐 하루 더 있다가 갈 수도 있는데 아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섬찟해가지고 자기가 새벽에 그냥 집에 갔대요. 예. 그게 무슨 일인데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실에서 그날 밤 10시에서 자정 1시 가까이 거실에서 놀다가 제 옆에 와서 잠을 자는데 우리 흔히 새우잠을 잔다면 옆으로 누울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제가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바로 옆에서 새우잠을 잔다고 옆으로 딱 누웠는데 누가 옆에서 자기를 이렇게 손을 밀더래요. 아주 강하게. 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7, 8차례를 갖다가 손으로 밀더래요. 막 나가라는 듯이. 예. 처음에 그 형님은 제가 잠을 자다가 이 녀석이 잠꼬대에 그냥 이렇게 막 나를 밀치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게 횟수 한 5차례에서 한 6차례? 7, 8차례 되니까 짜증이 나서 옆으로 딱 보니까 그게 자지러지더래요. 오. 저는 반듯하게 그냥 정자세로 딱 누워서 그냥 숨도 안 쉬고 누워서 자고 있대요. 예. 근데 이게 돌비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돌비님이 당사자가 되시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밤에 꼼꼼한데. 예. 오늘도 형 사실은 내가 이런 그 유튜버님한테 이렇게 제보를 할 건데 그때 시간이 12시였나 1시였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1시에서 2시 사이래요. 그래가지고 제 그 반듯하게 누워있는 정자세를 보고 나서는 자지러져가지고 자지를 못하고 눈만 감고 그냥 새벽 5시까지 있다가 집에 간 거래요. 그날. 아하. 그래가지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더 있다 하면은 예. 이 형님이 첫날 저희 집에 집들이 온 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좀 기분이 짠하고 좀 섬찟하더래요. 어허, 그 집이. 이 형님이 좀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성격도 좀 강인하고 묵직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빈말은 안 하고 말수도 이렇게 적은 사람인데 이분이 집에 가는데 집안에 무슨 가구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썰렁한 게 아니라 집이 좀 섬찟하고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그날 또 그런 일 겪은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괜히 그게 좀 신뢰가 될 것 같고 그치, 이사했는데.
그러니까 맞잖아요. 우리 돌비님도 예. 새로 이사를 했는데 아는 지인이 가가지고 집이 이렇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름 있다가 통화를 하는데 동생 집에서 그런 일 겪었다 하니까 와, 좀 섬찟하잖아요. 그래 제가 거실하고 베란다 쪽에 등이랑 등 다 켜놓고 잤어요. 3일 동안.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좀 떨리는데 왜냐면 예. 제가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좀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한 3일 동안 이렇게 불 다 켜놓고 자고 제가 성격에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집주인분한테 귀신 나오는 것 같아. 그 아는 친한 형님이 왔는데 이분이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예. 귀신을 본 건 아닌데 새벽에 누가 이렇게 계속 나가라는 듯이 손을 밀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누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대요, 자기는. 예. 집주인 입장에서. 근데 예, 그리고 웃긴 게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절이 있어요, 절. 근데 뭐 간간에는 절에 귀신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그 막내 이모가 뭘 좀 잘 보거든요. 막내 이모 웬만한 보살보다 잘 봐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집주인이 뭔가 감추고 있는 거 같네 하면서 또 그래 얘기를 해요. 아하. 집주인이 괜히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뭔가 감추고 있긴 하는데 그게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감추고 있긴 하네 하면서 딱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예. 근데 저는 뭐 그닥 무서운 건 아닌데 좀 신기하긴 신기하고 그 형님하고 통화를 하고 며칠 있다 만났어요. 만나서 형님이 너 어느 정도로 힘을 가해서 밀었냐 하면서 저를 밀어보라니까 진짜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데도 뒤로 밀려날 정도. 세게. 예, 그건 밀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잠꼬대로 이렇게 밀치는 거하고 일부러 미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밀어버린 거야. 제보해주신 내용은요, 저도 겪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입니까? 네, 저는 옆으로 새우잠 자다가 누가 등을 확 예. 밀어가지고 벽에 부딪힐 뻔했는데, 예. 제 동생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밀렸대요.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데 혼자 자다가 쑥 밀려갖고 벽으로 이렇게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등에 그 손 감촉이랑 그 파워가 엄청났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참 저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리 돌비님도 그 겪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혼자서 밀렸을 정도면 진짜 누가 밀었다는 거네, 정말. 오늘 짧지만 소름 돋는 이야기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전달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분이 지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외로 잠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배경음이 조금 들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겨울에 요맘때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고 얼마 안 돼서 한파도 생겼잖아요. 북극 한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북극 한파가 나오고 1주나 2주 정도 지나서 독일에도 북극 한파가 온다고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 저도 나름 준비를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실내가 막 영하로 내려가고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잔다고 이불도 막 덥고 이렇게 추우니까 평소보다는 조심을 하고 잤습니다. 근데 예. 자다가 잠결인지 아닌지 제가 원래 가위는 안 눌려요. 이게 가위 눌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자다가 보니까 잠결에 왜 이렇게 기억이 날똥말똥하면서 잠이 탁 깨려고 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제 위에 탁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옷자락 스륵스륵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결이니까 깰똥말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다 대고 이러면서 바람을 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귓구멍이 이렇게 못으로 박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갖고 손으로 확 쳤거든요. 예. 근데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손으로 탁 친 그 순간이 이게 연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옷자락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눈을 탁 떴는데 그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붕 떠가지고 확 날아가지고 제 이제 침대 대각선 맞은편에 전신 거울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거울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예. 근데
검은 연기 비슷하게 그렇게 났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본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꿈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인데 외국 할머니죠. 근데 되게 두꺼운 까만 레이스로 꽃무늬가 막 나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에서부터 배까지 이렇게 단추가 잘 자라게 들어가 있는 드레스에다가 예. 이렇게 막 속옷 치마도 다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손으로 탁 쳐서 날아간 거는 사실이지만 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귀에 하고 바람을 불기 전에 혓바닥으로 이게 제 턱에서부터 귀 있는 데까지 싹 핥더라고요. 오, 뭐야, 예. 그래서 그때 정말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귀에서 못으로 귀를 박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일어났고 그 모습이 기억이 났는데 까만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날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냥 예. 놀랬죠. 그래서 거울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저녁 때 와가지고 앉아서 컴퓨터도 뭐 하고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한 꿈을 꿨었다 그런 생각은 났었어요. 예.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그 왼쪽 귀를 불었었거든요. 근데 귀가 갑자기 이렇게 뚱뚱 붙더니 딱딱해지면서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만져보면 제 귀 감각이 있는데 그때는 감각이 없고 귀 크기가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두꺼워지고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 생애 처음 있는 일이니까 한쪽 예. 귀만 당나귀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볼까 동상이 걸린 거예요. 아, 귀가. 예. 예. 귀가 동상이 걸려서 간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로 동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또 동상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내가 영하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좀 춥긴 해도 평소보다. 근데 어떻게 귀가 동상에 걸린 것도 이상하고 그때부터 온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팔, 다리 막 이런데 두드러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또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뭔가 예민한 것 같은데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물론 병원을 가도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찾기가 원래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예.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동상 걸렸다고 하고 두드러기가 나오고서 그런 게 저번에 돌비님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잘 더듬어 보니까 제가 원래 그 영안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신 거울 앞에서 밤에 자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검은 형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무섭다고 느낀 게 아니라 아니 뭐지? 설마 내가 이러면서 귀신을 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신기한데 계속 잠깐 봤다가 스쳐서 이렇게 한 몇 번 보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귀신이라고는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귀가 동상이 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문이 막 흔들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며칠에 걸쳐서 한 3일, 4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누가 문을 밖에서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는 돌리지는 않고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데 그게 도저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잠깐 몇 초만 그랬었고 첫날은 둘째 날은 그냥 조금 더 길었고 근데 마지막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렇게 이제 소리가 들려도 피곤해도 자려고 그냥 눈 감고 참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현상 때문에 예.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밖에가 추워서 기온 차이로 문이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은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잤었는데 마지막 날은 참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거의 한 30분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 흔들린 게 사람이나 뭐 어떤 뭐라면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를 30분 이상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노크 소리도 탁탁 중간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좀 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잤었거든요. 그리고 예. 다음날 일어나서 눈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의자나 이런 거 밑에 소리 나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 붙이는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솜 달려있는 거요. 그런 거를 문틈에다가 막 쫙 붙여놔서 그 소리는 더 이상 안 들리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다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명 같은 것도 그때 들렸었거든요. 막 그 한쪽 귀가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니 머릿속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귀가 정말 못으로 박는 것처럼 아팠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꿈을 꿨어요. 그때가 북극 한파가 오고 갑자기 추워지면서 밖에도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느낌에 이런 날씨가 되면은 이런 존재들이 잘 움직이나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저는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귀신의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렇게 귀를 자꾸 건드네요. 일단은 오늘 또 짧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독일에 계시니까 독일어 혹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돌비 공포라디오 구독 한 번만 해달라고. 독일어로 한번 들어보고는 싶네요, 제가. Klicken Sie bitte mal Dolby Video bei YouTube. 돌비 비디오 클릭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짧지만 소름 끼치는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마지막 참여자분까지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짧은 이야기여서 참여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